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난맥의 복판에서 네 번째 이승만과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남북한의 갈등 속에서 1945년에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텃밭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농지개혁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평민들에게 그 혼란한 중에 컴퓨터도 없던 시기에 전광스커와 같이 비록 외상이지만 그 주인의 권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국민은 자신도 재산을 갖고 가족을 책임지는 진정한 가장의 위상을 알고 이를 위해 목숨을 거두고 일할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농지개혁은 그동안 공산주의의 달콤한 이론을 압도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자유와 재산을 갖게 하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킨 신의 한 수 같은 정책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같이 이 사유재산은 1만 가지의 삶에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있음은 그 뒤에서야 알게 된 그런 사실이죠. 이때 이미 한반도의 남북한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점령된 상태로 특히 남한에서는 이런 민주주의식 정부를 세우려는 이승만의 세력에 저항하며 1946년 대구폭동, 47년 제주도 4.3 사건, 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등으로 남북의 대립이 전국에서 격화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속에 무고한 양민까지 희생당하며 지금도 국가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이때 박정희 소령도 이 여순 사건에 남로당에 관여됐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유엔에 감시하에 치르기로 한 남북한 동시선거는 무산되고 남한 단독 선거를 통하여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주한미군은 철수하죠. 북한도 9월 9일에 김일성을 주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성하여 한반도는 두 국가 체제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봉합되지 못한 남북한은 결국은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김일성이 러시아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내어 남침을 단행한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반도에서 한민족끼리 전쟁을 일으키며 돌아갔던 미군이 급히 다시 돌아오고 전 세계 군인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들어와 한반도에서 준 세계대전인 6.25 한국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군의 전열이 갖추어지기 전 이미 전쟁을 준비한 북한군과 지하 공산당이 장악한 남한의 군, 경찰, 공무원 등이 가세한 전쟁은 너무 처참했어요. 6.25 노래에 나오듯이 맨주먹 붉은 피로 싸워야 했던 전쟁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강제 전역당했던 박정희도 전향하여 소령으로 다시 복귀하여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유엔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무모할 만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며 북해군의 중간 허리를 끊고 서울을 되찾고 평양 압록강까지 가서 전 국토 회복이 눈앞에 있을 때에 약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다시 38선 부근까지 밀린 후 그 후 약 3년간은 38선 부근에서 치열한 접전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와 전쟁에 지친 미국과 소련 사이에 휴전 이야기가 나오며 전쟁을 끝내려 합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이번에 남북을 통일해야 한다며
전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다가 미국 측과 심한 갈등을 겪어요. 결국 미, 소, 중, 북한은 이승만을 제외시킨 채 휴전을 협정하고 말아요. 이때 이승만은 국민들을 모아 휴전 반대 운동을 펼치고 포로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시키며 소위 소가지를 부리고 저항하다가 미국의 살해 위협까지 당합니다.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그러한 목숨을 건 그런 저항에 받아들여 한미 동맹을 체결한 후에 휴전을 용인하여 남북한은 지금까지 전쟁국으로 남아있죠. 휴전이 체결되고 난 후에 이승만은 북한 동포에 절절한 메시지를 냅니다. 여기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수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이승만이 얼마나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로 인해 그는 휴전협정을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6.25를 겪으며 전 국민의 10분의 1이 넘는 300만 명가량이 사상을 당하고 국민은 흩어지고 전 국토는 황폐화된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때 참전했던 유엔군들도 전사자만 15만 명가량이었고 이들 중 일부 유엔군들의 시신은 부산 유엔 모지에 지금 안장되어 있죠. 이때의 한국의 참상을 본 외국인들은 모두 이제 한국은 끝났다, 재기가 불능하다를 말하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온 선교사들, 또 유엔군들의 젊은 피와 많은 국제적인 원조로 다시 세워진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는 비극적인 참담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면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강인한 정신과 동력을 재인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100년도 채 안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세계의 부러움을 사며 그 은혜의 빛을 착실히 갚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모든 역사를 잘 알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바쳐 비상계엄을 낸 것이 실패한 듯하지만 그리하여 지금은 철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는 믿어요. 이로 인해 그동안 역사에 무심하던 국민들이 깨어났고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도 국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임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수감되어 있는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예수를 깊이 만난다면 그의 구속의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6.25가 민족의 비극이었으나 대한민국을 세우는 절대 전환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그에게 씌워진 이번 사법조치의 수모와 억울함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애국심이 바로 세워지기 위한 진통이고 조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개인의 이름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지금 법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저들의 정의와 진실에 대한 진정한 외침이 나라를 다시 세울 힘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파이팅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